아파트에 쏠린 관심을 조금만 눈을 돌려서 지방에 새가 잘 나오는 를 투자하는 거 지금은 아주 좋은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시점에 틈새 전략인 거죠. 근데 그게 부동산의 기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닌자의 안준석 멘토입니다. 각 금액대별 부동산 투자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액대를 조금 다양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내가 500만 원을 모았었을 때, 1000만 원을 모았었을 때, 2000만 원을 모았었을 때, 3000만 원을 모았었을 때, 5000만 원을 모았었을 때 총 5단계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500만 원 정도 내가 자산이 있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500만 원으로 투자를 할 만한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찾다 보면은 괜찮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경매 물건에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물건, 내가 5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에 대한 물건입니다. 부동산 닌자.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방으로 좀 가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군산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액대가 굉장히 착하죠. 이제 3,400만 원인데 두 번 유찰돼서 1,690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가진 자본금 한 500만 원 정도로도 들어갈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물건의 입지를 한번 보자면은 이제 전라북도 군산시의 시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잘 정비가 돼 있죠. 여기 보이는 이 물건이에요.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월세를 맞추고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받는다면은 나쁘지 않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물건입니다. 최근에도 지금 이게 56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 물건은 좀 많이 큰 면적이에요. 우리 거는 면적이 50이면은 111제곱미터죠. 매매 호가상으로는 4,300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최근에 2023년 12월 14일 날짜에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작은 물건이에요. 이게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보다 한 2배 정도 큰 물건을 아무리 적어도 2,500만 원 정도에는 팔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매도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어느 정도 월세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보이는 물건이에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면적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500에 한 30 정도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이 물건 지금 뭐 낙찰가 한 1,700, 1,800 정도에 받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보증금을 통한다면은 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충분히 500만 원 정도 금액으로도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월세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물건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면은 대출을 일정 부분 받고 보증금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아무리 작게 잡아도 수익률이 한 30% 정도는 될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이 지방에는 생각보다 많아요. 월세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5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500만 원으로도 이런 물건을 통해서 충분히 월세를 받으면서 자산을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선정하는 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3가지를 염두에 두고 물건에 투자를 해요. 첫 번째로는 누가 뭐니 해도 지방이니만큼 일자리를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물건이 수월하게 월세가 맞춰질 것인가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물건의 미래 가치를 봅니다. 군산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조금은 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산업단지다. 그리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이쪽 일대로 2차 전지 사업을 계속해서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될 확률이 높은 지역이다. 그럼 이런 비슷한 지역에는 저는 웬만하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가 투자를 합니다. 비슷한 물건을 보자면은 월세 물건을 간혹 가다가 받아요. 뭐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 물건도 이제 서산에 있는 오래된 이런 빌라를 낙찰을 받고 월세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 다스트 빌라라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수월하게 월세만 맞춰지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수요가 있다면은 충분히 매도도 가능하고 월세도 가능합니다. 물건을 한번 보면은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산업단지로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서산이라는 지역도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 중에서 대출이 60% 정도, 대략적으로 한 1,500 정도 나오더라고요. 2,300 중에서 대출 1,500 받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들어간 제 돈을 계산을 하니까 대출 1,500, 보증금 500, 2,000이죠. 여기에 나머지 돈 뭐 한 400만 원 정도 제가 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달달이 들어오는 게 원리금 제외하고 한 30만 원에서 35만
5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8개를 받아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낙찰받고 바로 팔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물건들 낙찰가액이 저는 2,300에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2,900만 원을 받아가신 분도 계시고 3,100에 받아가신 분도 계시고 물건 자체는 굉장히 양호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을 받고 바로 팔 수도 있었지만 이거는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물건, 즉 여기 주변으로도 개발 호재가 있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 일대로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월세 받으면서 꾸준히 버티고 있습니다. 월세가 달달이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미 뭐 진작에 투자금은 다 회수를 했고 앞으로도 뭐 당분간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충분히 미래 가치도 좋은 물건이기에 2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매 낙찰가가 3천만 원 초반대, 3천만 원 중반대까지 나오니까 이 물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한 3천만 원 후반대에서 4천만 원 초반대 그 정도에는 충분히 팔만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보증금 500에 40, 하나는 보증금 1000에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채는 실제로는 제 투자금은 하나도 안 들어간 물건도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올린 만큼 월세 수익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보증금을 좀 올려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조금 상황을 맞춰드리는 편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요. 자,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은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경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이 입찰가와 낙찰가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이때에 경매 물건을 통해서 좋은 가격에 받아오기만 한다면 충분히 월세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구간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월 수익률 뭐 20% 정도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수월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률 2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쏠린 관심을 조금만 눈을 돌려서 지방에 새가 잘 나오는 다세빌라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거 지금은 아주 좋은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틈새 전략인 거죠. 남들이 보지 않는 시점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인기도가 떨어지는 물건을 본다. 근데 그게 부동산의 기본이거든요. 소문난 잔치집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아직 소문이 나지 않는 지역들은 먹을 게 많습니다. 지금이 지방의 다세빌라 오피스텔이 딱 그런 시장이에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어 있는 이런 물건들,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적기로 좋은 가격에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투자금이 얼마 없으신 분들이 드는 생각이 내가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하니까 나는 그 금액에 맞춰서만 물건을 뽑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액의 지분 토지 물건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대가 적게 들어가는 몇백만 원짜리가 감정가가 찍혀있는 그런 물건들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물건은 명확하게 출구 설정이 어렵습니다. 그 토지를 사서 그거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또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그거를 매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온전하게 저한테 넘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점유자만 잘 내보내고 월세만 잘 맞춘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일정 부분은 부동산이 있으니까 담보대출을 받고 일정 부분은 내 투자금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분 물건으로 나와 있는 주택, 뭐 아파트 혹은 뭐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좋지 않냐. 그것 또한 내가 재산권의 행사, 즉 내가 소유자가 됐다고 해서 내 맘대로 뭔가를 하지 못해요. 왜냐고요? 다른 공유자들이 너 뭔데 이렇게 월세 계약하고 너 혼자 진행을 해?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온전하게 내가 모든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내가 월세를 맞추고 내가 매도를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좋다는 겁니다. 지분 경매 하시는 분들이 저희 학원에 실제로 많이 오십니다.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10개 중에 8개는 해결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지분 물건이란 게 결국 내 돈이 온전하게 다 묶이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팔 수 없다면 굳이 왜 지분 물건에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뭐 지분 물건을 통해서 돈 벌었다? 물론 돈 버는 사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부동산 2인자. 이처럼 소액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2인자에서는 매주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때 참석을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고 언제든지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들을 물어보시고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2인자 오프라인 경매 기초반 2인분 같은 1인분이 아니라 실전 같은 기초 강의, 경매라고 해서 어려운 풀이로 강의 시간 때우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근본적인 핵심부터 투자를 생활화 습관화하는 손품 스킬, 자본금 2천만원 이하 소액 투자, 초보자도 편안하게 입찰하고 편안하게 낙찰받는 낙찰에 눈먼 웬만한 경쟁자들은 기본기로 씹어먹는 사기급 경매 기본기, 이사비 제로 혹은 100만원 이하 명도 스킬, 실패 없는 출구 전략 설정, 현 시점 돈 되는 지역과 입지 추천, 안진우와 함께하는 임장 동행과 법원 결합,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향성뿐만 아니라 행동 지침까지 하나도 모르셔도 됩니다. 기간 안정 왕초보 완전 부활 모습 위한 부동산 기초 강의 무상 제공, 더 많은 혜택은 신청 링크 참조, 현생에서 쓰는 꼭 필요한 것들만 담은 부동산 투자 강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정 할인 이벤트 서둘러 신청하세요.